부천시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을 위해 이용하기 편리한 음식점과 음식 소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하남시가 도로변 밤샘 주차를 하고 있는 대형 화물차와 관광버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산 지역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인 안산산재병원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강원 지역 내 로스쿨이 변호사가 없는 농촌마을을 찾아 무료 법률 상담 봉사를 펼쳤습니다. 여수 빈놀이야 축제가 개막 23일 만에 14만여 명이 다녀가 인기 겨울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역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계약 심사제를 통해 5년간 1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에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팀들이 스프링 캠프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연초부터 시즌 개막 전까지 전지 훈련을 하는 장소를 스프링 캠프라고 하는데요. 스프링 캠프에서는 각자 체력 훈련과 기초 훈련을 마치고 각 캠프에 모인 팀들끼리 시범 경기를 가집니다. 프로야구 스프링 캠프는 구단 1년 농사의 절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준비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한 시즌 성적이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첫 소식 경기도부터 출발합니다. 부천시가 새해를 맞아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관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토론회가 아니라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의견을 나누며 진정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주 3개 구청에서 차례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는 시 관계자와 지역 주민,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석했으며 도시균형 발전 사업과 뉴타운 재개발 이후 마을 만들기를 주제로 전문가의 발표와 자유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에서는 주민이 만족하며 오랫동안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는데 주민이 주체가 돼 마을의 미래 비전과 계획을 세우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것이 도시균형 발전의 핵심이라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 2012년부터 도시균형 발전 사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왔으며 주차장 확충,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도로와 보행로 정비, 공원 환경 개선 등 각종 정비와 인프라 구축에 930여 억 원을 투입해 기존 도시의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각종 사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 기존 도시 주민들의 불편, 불만 요소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주민이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도시균형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해외여행을 갔을 때 고민거리 중 하나가 바로 어떤 음식을 먹을까죠? 어느 식당으로 들어가야 될지, 또 메뉴판에 있는 음식은 도대체 어떤 음식인지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에 부천시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우수 음식점과 음식 소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외국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우수 음식점을 소개하는 홍보 책자 맛을 담다가 발간됐습니다. 책자에는 외식업과 홍보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지역의 음식점 28개소가 소개되어 있으며 각 식당의 특징과 메뉴, 시설, 위치 등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는 음식점 선정에 있어 한식은 물론 양식과 중식, 일식, 그 외 다양한 나라의 요리를 맛볼 수 있도록 메뉴에 신경을 썼으며 부천을 대표하는 식당인 만큼 맛뿐만 아니라 실내 분위기와 위생, 주차 시설 등도 고려했습니다. 책자는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의 5개 국어로 제작됐으며 현재 지역 내 호텔과 관광 명소, 공공기관과 병원 등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시는 부천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한국의 문화와 맛을 좀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홍보 책자를 제작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특색 음식점을 지정해 시의 건강한 맛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해가 지면 도로 주변에 밤샘 주차를 해놓는 화물차나 관광버스 때문에 불편을 겪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남시는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남시는 지난 8일 새벽 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간 영업용 화물차 및 여객자동차는 허가받은 차고지가 아닌 큰 도로변 등에 불법 주차됨으로써 새벽 차량 사고의 원인이 되거나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일으켜왔습니다. 이에 올해부터는 월 1회 실시되던 밤샘 주차 단속을 2회로 늘려 실행할 계획이며 위반 차량 적발 시 과징금 20만 원 또는 영업정지 5일을 처분하게 됩니다. 하남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밤샘 주차가 근절될 때까지 상습 주차 지역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남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지자체 중 한 곳인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영양교사들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조진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7일 1318 해피존 민들레꽃 키우기 지역아동센터에서 2013년 겨울방학 영양사 및 영양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학생들의 건강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관내 초, 중, 고등학교의 영양사와 영양교사들 20명이 참석했으며 친환경 급식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양교사 직무연수는 학교급식을 비롯한 학생들의 먹거리 전반에 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친환경 급식을 만들어가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되어 온 것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걸쳐 각각 1회씩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친환경 재료로 만들어진 양념과 일반 가공 양념의 차이점을 분석해보는 것은 물론 직접 천연 식재료들을 이용해 요리 실습을 해보는 과정도 함께 이루어져 영양교사들이 메뉴 구성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됐습니다. 이번 직무연수를 주관한 하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영양교사 교육 외에도 지난 2011년부터 학생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 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맞춰 안전한 식재료들이 학교에 공급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식생활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시민 여러분과 학부모님과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근본 영양사 선생님들의 직무연수 또한 단순하게 점심을 제공한다는 무상급식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공통의 의식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하남시와 하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식생활이 영양교사들의 역량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올바른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남뉴스 조진혁입니다. 안산 지역에서는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이죠. 안산산재병원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지난 8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대학병원 수준의 첨단 의료기기를 구비하고 산재 근로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고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희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8일 안산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인 안산산재병원에서 리모델링 및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경과보고에 이어 근로복지공단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게 공로패와 감사패, 상장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참석한 내외빈들의 축사와 감사 인사가 이어진 후 함께 병원 투어를 하면서 곳곳을 돌아보고 자세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리모델링은 1년 8개월 동안 약 138억여 원을 투자해 본관과 재활센터, 검진센터 등을 확장시키고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하고 차량 90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그동안의 불편함을 최소화했고 환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80억의 예산으로 MRI와 최신형 CT, 또 종이 없는 차트 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좋은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학병원 이상의 의료시설과 장비를 갖추고서 산재 근로자 및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더 좋은 의료 환경을 서비스하고자 하오니 보다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이 지역에서 리모델링의 결과로 가장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5년도에 개원해서 29년의 역사를 지닌 안산 산재병원은 오는 5월 통합의료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 강화뿐만 아니라 재활치료와 건강관리센터가 특화된 지역 유일의 병원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뉴스 김희아입니다. 평창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협의회가 새해를 맞아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체험마을 17곳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올해 체험마을의 발전 방향과 연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지난 9일 대관령면 차항일이 산촌 생태체험관에서 관내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17개 마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대화면 대화용리 광천마을 임종길 대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평창 체험마을 발전을 위한 추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평창 농어촌 휴양마을 협의회는 앞으로 강원도 협의회와 연계해 지역 네트워크 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테마형 수학 여행단을 유치하는 등 체험마을 연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지난 한 해 평창군이 민원 마일리제를 적극 추진한 결과 민원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원 마일리지제는 민원 처리 기간 단축 정도에 따라서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우수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평창군은 작년 한 해 동안 2일 이상 유기민원 접수 13,8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민원 법정 처리 일수보다 60%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제도는 민원 처리 기간 단축 정도에 따라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하는 것으로 민원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평창군 관계자는 민원 처리 기간 단축 외에도 고객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농촌 지역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도 변호사에게 상담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 대부분이 큰 도시에 몰려 있어서 읍면단위는 말할 것도 없고 소규모 도시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이 때문에 강원 지역의 한 로스쿨에서는 법률 취약 지역을 찾아서 무료로 법률 상담 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강민지 리포터입니다. 지난 10일 진부 면사무소. 영화를 밑도는 한파 속에서도 속속 마을 사람들이 면사무소로 들어섭니다. 강원대학교 법률클리닉센터에서 마을 주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클리닉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도 당연히 강원도의 유일한 로스쿨로서 지역사회에 좀 봉사한다는 취지로 매년 1회씩 특히 무변촌, 변호사가 안 계시는 그런 곳을 찾아서 이렇게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법원이 소재하지 않은 평창군은 현재 등록된 변호사 사무소가 한 곳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인근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도시로 나가는 것이 어려운 주민도 있고 설사 변호사 사무실을 찾더라도 상담 비용이 만만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애들 이름이 한자가 어떻게 좀 그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자만 조금 바꾸려고요. 그래서 이제 개명 허가차 지금 그거 왔거든요. 근데 이제 법적인 저것도 어떤 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왔거든요. 물어보려고. 강원대학교 로스쿨에서 운영하는 법률클리닉센터에서는 이처럼 법률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변촌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주기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애로가 있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형사와 민사, 행정사건 등 각종 법률 상담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법률 관련 서류 작성에서부터 소송과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와 법률구조공단을 연결해주는 실질적인 상담도 이뤄졌습니다. 법률 클리닉 센터의 도움으로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평창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불편이 해소되는 하루였습니다. 해피 700 강민지입니다. 여수시가 전라남도가 주관한 투자유치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투자유치 부문에서 5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전라남도는 기업 2,000개 유치 시체계 하나로 선정한 투자유치 대상 자치단체로 여수시와 장성군, 고성군을 선정하고 각각 2천만 원씩의 시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민선 5기 기간 동안 한 해 평균 350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12,000개를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빈노리아 축제가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한 가볼만한 겨울축제에 선정된 데 이어 개장 23일 만에 14만여 명이 방문해 대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빈노리아 축제 시간을 연장하고 시티투어 버스에 관광 코스로 빈노리아 축제를 추가하는 등 축제의 인기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시는 지난달 20일 개장된 빈노리아 축제 1월 13일 현재까지 14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점등 시간을 기존 11시 30분에서 평일은 자정까지, 토일, 공휴일은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객 유입을 위해 시립예술당 공연과 함께 여수 시티투어 코스에 빈노리아 축제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지난 2009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약심사제를 통해 5년간 무려 1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특히 국비와 도비가 투입된 대규모 관급공사를 제외한 여수시 시책 사업에 대한 심사만으로 평가한 결과여서 더욱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한 설계의 과다 산정 여부와 계약의 목적과 규모,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계약 심사제를 도입해 지금까지 1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시는 또 계약 심사 사례집을 발간해 활용함으로써 일선 사업부서에서 심사를 강화하고 감독부서에서 사정검사와 조율을 통해 예산 절감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의 알프스 대관령에서는 매년 소복이 쌓인 눈을 만나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데요. 특히 겨울마다 열리는 눈꽃 축제는 웅장하고 멋진 눈 조각과 여러 가지 즐길거리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22회째를 맞이한 국내 최대의 겨울 축제인 대관령 눈꽃 축제.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국내 최대의 겨울 축제인 대관령 눈꽃 축제 현장입니다. 올해는 더 화려하고 의미 있는 눈과 얼음 조각들이 곳곳에 배치돼 관광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는데요. 드넓은 설원에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함께 준비되어 있어 축제의 풍성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눈꽃 축제는 어느덧 22회째를 맞이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겨울 축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그래서인지 축제장에는 가족, 친구와 함께 설원 위에서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일산에서요. 일산에서요? 이렇게 멀리까지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인터넷 매체 보고서에 찾아왔어요. 멀리에서도 한겨울 평창에서만 볼 수 있는 눈과 얼음의 향연을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을 위해 눈꽃 축제에서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눈꽃 축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눈과 얼음 조각 전시장을 둘러봤는데요. 거대한 눈 조각으로 만든 세 개의 랜드마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까지 조각 사이를 돌고 나니 세계 여행을 마친 기분이 드는데요. 바로 옆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주제로 한 조각들도 있습니다.
추억 속 만화 주인공인 둘리에서부터 어린이 대통령 뽀로로, 그리고 디즈니 만화의 주인공까지 아이들은 물론 함께 온 어른들까지 동심에 젖어들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2018 동계올림픽을 상징하는 조각도 준비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각들을 둘러보며 몸을 풀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놀이를 즐길 차례입니다. 눈 하면 단연 눈썰매가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가파른 설원이를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짜릿한 기분. 한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겠죠. 그런데 눈이 내리지 않는 아프리카에서 온 청년도 이 눈썰매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고 합니다. Actually, our country is landlocked, so we don't get any snow. And this is, we've been in this country for a few. This is actually the first time playing this kind of games, like the winter games. So yeah, it's a new experience altogether. Really enjoyable. 눈썰매 체험이 끝나면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인 봅슬레이를 재현한 스노우 봅슬레이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만든 길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벽에 박기도 하고 뱅그르르 돌기도 하는데요. 안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아주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어떤 부분이 재밌어요? 부딪히고 스릴럼 치는 게 재밌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체험. 눈으로 조각된 얼음 미끄럼틀을 비료포대를 타고 내려오는 것인데요. 얼음에서 썰매를 타는 즐거움과 비료포대라는 추억이 만나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비료포대 타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그 일반 눈썰매도 있잖아요. 네. 그냥 일반 미끄럼틀도 있고 그런 거랑 비교해서는 좀 어떠세요? 이게 더 빠르고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옛날 생각 좀 나네요. 아, 옛날에 많이 타보셨어요? 시골에서 많이 탔죠. 아, 지푸라기 놓고 잘 탔죠. 어떠세요? 축제장 곳곳에는 매서운 겨울바람을 잠시 피할 수 있는 이글루촌 쉼터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에스키모인들의 집으로 알려진 이글루는 차가운 얼음으로 만들어졌지만 내부는 따뜻한 것으로 알려졌죠. 여기에 투명한 얼음이 선사하는 아름다움까지 더해져 색다른 볼거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당나귀와 말이 끄는 마차가 쉴 새 없이 축제장을 누비고 있는데요. 설원이를 미끄러지듯 달리며 스릴도 즐기고 드넓은 축제장도 한 번에 둘러볼 수 있어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너무 재밌고요.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네. 예. 그냥 흔들리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좀 무서웠는데요. 이제 타고 나니까 좀 더 재밌어지고. 평창에서만 만날 수 있는 진짜 겨울. 눈과 얼음이 선사하는 낭만적인 설경을 즐길 수 있는 눈꽃 축제의 현장이었는데요. 내년에도 더 신나는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가지고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겨울철의 별미이자 서해바다의 명물인 새조개. 그 맛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11회 홍성 남당항 새조개 축제가 1월 30일까지 남당리 포구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축제 기간 중에는 불꽃놀이와 복조리 만들기, 새조개 까기 체험, 그리고 새조개 그림 그리기 대회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새조개는 그 모양이 새의 부리를 닮아서 지어진 이름인데요. 모양도 모양이지만 유난히 쫄깃하고 단맛이 뛰어나서 미식가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겨울철 별미입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함량이 적고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낮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또한 필수 아미노산과 칼슘 등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개의 명품으로 불립니다. 또한 양식이 되지 않는 새조개는 대도시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지역 특산품인데요. 깨끗한 바닷물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새조개 특유의 초콜릿 빛깔이 바래져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등 보관과 유통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청정 자연 속에서 그 새조개의 맛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차나 물을 마실 때 보온병이나 텀블러 많이들 사용하시죠? 하지만 자주 사용하다 보면 물때가 끼거나 불쾌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이때 식초를 이용하면 좋은데요. 식초를 2-3방울 정도 떨어뜨린 따뜻한 물을 30분간 보온병이나 텀블러에 담아두었다가
부드러운 스펀지로 살살 문질러준 후 흐르는 물에 헹궈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척할 때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하는데요. 세제를 푼 물에 담가두면 그 틈새로 세제가 스며들어서 보온의 기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세척하셔야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 뉴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